할리우드의 화려함 뒤에는 회복력과 특별한 개성의 숨겨진 세계가 존재합니다. 많은 큰 스타들이 그들의 독특한 신체적 특성을 포용하며 이를 강력한 힘과 영감을 주는 상징으로 바꾸었습니다. 매혹적인 특징부터 놀라운 인생 이야기까지 17명의 유명인의 여정은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데이비드 보이는 스페이스 오디티, 히어로즈, 스타맨과 같은 히트곡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는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개성을 기념하는 시각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눈에 있는 고정적으로 확장된 동공은 그의 특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는 1962년 당시 데이비드 로버트 존스였던 보위가 친구 조지 언더우드와의 논쟁 중 사고를 당하면서 생겼습니다. 이 부상으로 왼쪽 눈의 동공이 영구적으로 확장되었고 두 눈의 색이 다른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이를 결점으로 보지 않고 이를 지기 스타더스트와 알라딘 사네과 같은 페르소나에 포함시켜 자신의 독특한 외모를 엠브레이시했습니다. 그는 그 특징 덕분에 조지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며 농담을 하기도 했고 두 사람은 평생 친구로 지냈습니다. 보위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음악, 예술, 그리고 자신을 고수한 불굴의 의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한 신체적 특성이 후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한 없이 삶을 받아들인 인물을 만나봅시다. 닉 부이치치는 1982년 호주 멜버른에서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는 그가 사지 없이 태어난 드문 질병이었습니다. 확고한 신념, 강력한 가족 지원, 그리고 자기 결단력을 바탕으로 그는 자신의 능력에 집중하며 발가락을 사용해 타자를 치고 수영하고 서핑하고 심지어 축구도 했습니다. 10대 시절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그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희망의 글로벌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20대에는 Life Without Limbs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Attitude is Altitude라는 동기부여 연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닉은 유머와 진정성, 열정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도전이 아니라 가능성에 집중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격려해왔습니다. 70개국 이상에서 강연을 했고 베스트셀러인을 쓴 닉은 프로페셔널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4자녀를 둔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로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장애 포용, 정신건강, 빈곤 퇴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한 적이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닉의 여정은 인생의 도전이 어떻게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시각을 잃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재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알아봅시다. 스티비 원더는 1950년 미시간주 사기노에서 태어났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시각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비전을 보여주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스티비는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었으나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은 일찍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5살 때 피아노, 드럼, 하모니카를 마스터했습니다. 지지하는 어머니의 격려로 13살에는 라는 라이브 녹음이 차트를 석권하며 1960년대와 그 이후로 전설적인 경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비는 신시사이저를 사용한 음악 혁신을 이끌었고 폴 맥카트니와의 와 같은 상징적인 콜라보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스티비 원더는 그라미상 25개, 평생 공로상 등 수많은 상을 받았으며 장애인 권리, 평등, 교육 접근성 옹호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그의 문화적, 인도, 후마니타리안적 영향력으로 대통령 자유공로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차트 1위 히트곡부터 그라미상까지 스티비의 업적은 전설적입니다. 그런데 청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은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음에 만날 위대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말리 매틀리는 18개월 때 질병으로 청력을 잃었지만 그녀의 도전을 강점으로 바꾸어 유명한 배우, 작가, 그리고 인권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일리노이주 모튼 그로브에서 자란 그녀는 미국 수화를 배웠고 7살 때 연기를 발견했습니다. 21살에 그녀는 영화에서 사라 노먼 역을 맡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연소이자 첫 번째 청각
장애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수화로 된 수상 소감은 할리우드와 청각장애인 커뮤니티 모두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말리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 할리우드에서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들의 진정한 대표성을 옹호했으며 과등에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2021년 오스카 수상작인 청력 손실이 재능을 제한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연기 외에도 그녀는 1990년을 통과시켜 미국 TV에서 자막을 보장하게 했습니다. 평등, 포용, 접근성을 위한 그녀의 옹호 활동은 말리 매틀린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모든 목소리, 침묵 속의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들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리 매틀린은 그녀의 재능과 옹호 활동으로 장벽을 부수며 침묵이 강력한 목소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한계를 초월해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꾼 천재적인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스티븐 호킹은 1942년 영국 옥스포드에서 태어난 물리학자로 21살에 ALS,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그의 신체적 움직임과 언어를 제한했지만 그는 음성 생성 장치를 통해 의사소통을 했으며 그의 독특한 컴퓨터 음성은 전 세계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호킹은 블랙홀과 빅뱅과 같은 복잡한 개념을 간단하고 접근 가능한 용어로 설명하는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의 1988년 저서는 2,50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과학자들과 일반 대중을 매료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호킹 복사를 발견하며 우주론의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호킹은 장애인을 위한 옹호자로서 글로벌 상징이 되었고 대중문화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2018년 3월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과학적 혁신과 회복력은 여전히 영감을 주고 있으며 결단력과 호기심이 어떻게 큰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의 이야기는 천재성과 회복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두와 다르게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방법을 찾아낸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다음 인물과 함께 날아보죠. 제시카 콕스는 1983년 애리조나주 시에라비스타에서 팔 없이 태어난 인물로 발을 사용하여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드문 질병으로 팔 없이 태어난 그녀는 사회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발휘하며 세계 최초로 팔 없이 비행 면허를 취득한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2005년에서 훈련을 시작한 후 발을 이용해 자신의 비행기를 조종하며 2008년에 비행 면허를 취득했고 비행을 자유와 힘을 주는 원천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업적은 비행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제시카는 태권도에서 검은 띠를 보유하고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며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심리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동기부여 연설가로서 그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엠브레이스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과 옹호 활동은 2015년에 개봉된 수상작 다큐멘터리에서 다뤄졌습니다. 2024년 현재 제시카는 조종사, 연설가, 옹호자로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회복력, 창의성, 용기의 강력한 증거이며 불가능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를 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RJ 비트는 배우이자 프로듀서로 3살 때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육 경직과 조정 문제에 직면했으나 치료와 보조기를 사용하여 이동성을 개선했습니다. 한계를 정의하지 않고 적응하는 법을 배운 그는 13살에 LA로 이주하여 연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거절을 받았지만 2008년에서 가족, 정체성, 회복력이라는 주제를 그려내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쇼의 성공 이후 RJ는 장애를 가진 배우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선두주자가 되었고 크리스토퍼 다나 리브 파운데이션 및 유나이티드 세레브럴 팔시와 같은 조직들과 협력하여 활동했습니다. 그는 할리우드가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엠브레이스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장애가 약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기 외에도 그는 포용적인 프로젝트를 제작하고 시스템적 변화를 위한 옹호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RJ는 영화, TV, 글로벌 옹호 활동에서
계속 활발히 활동하며 포용성, 공감, 영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RJ의 이야기는 우리가 인내하면 결국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런데 할리우드는 정말로 장벽을 허물고 있는 배우들을 포용할 수 있을까요? 한 배우가 그 길을 열고 있습니다. 숀 버디는 플로리다 보카라톤에서 태어난 재능 있는 배우로 할리우드에서 장애를 가진 연기자들을 위한 길을 닦았습니다. 청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후에 경미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지만 그는 이러한 도전들을 강점으로 바꾸어 이를 꿈을 추구하는 동기로 삼았습니다. 이야기 전개에 대한 그의 열정은 미국 수화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그를 청각 장애인 커뮤니티와 깊은 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이 기술은 그가 Switched at Birth에서 에밋 블레드소 역을 맡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 드라마는 미국 수화 사용과 청각 장애인 배우를 캐스팅한 점에서 청각 장애인 커뮤니티의 진정한 대표로 인정받았습니다. 연기 외에도 숀은 동기부여 연설가이자 포용성 및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옹호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적 연설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장애를 가진 연기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자고 촉구하며 다른 이들에게 도전이 강점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숀 버디의 영감을 주는 여정은 회복력, 창의성, 그리고 대표성의 힘을 강조하며 장애가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 놀라운 인물들 중 한 명에게 그들의 여정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묻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숀의 작품은 대표성이 중요함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신체적 차이를 극복하여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그 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데릴 하나는 블레이드 러너와 킬빌에서 상징적인 역할로 잘 알려진 재능 있는 여배우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에는 할리우드 명성을 넘어서는 흥미로운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데릴은 3살 때 큰 사고를 겪어 왼쪽 검지손가락의 두 부분을 잃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엘리베이터에서 놀던 중 손가락이 끼어 심한 부상을 입었고 그 상처는 평생 남았습니다. 이 경험은 분명 힘든 일이었지만 그녀의 회복력과 삶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연기 경력 동안 데릴은 이 개인적인 디테일을 창의적으로 작업하면서 화면에서 글러브나 소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잘 극복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녀는 이를 여정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 이 사건을 자신이 극복한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64살인 데릴은 영화 작업과 환경운동에 대한 헌신을 통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의 불완전함이 어떻게 힘과 개인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데릴의 회복력은 영감을 줍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차이가 독특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유일하다면 다음에 만날 인물은 부족한 부분을 개성의 상징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카롤리나 쿠르코바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빅토리아 시크릿의 스타였던 체코 출신의 슈퍼모델입니다. 그녀는 그 아름다움과 매력으로 세계를 사로잡았으며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슈퍼모델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며 마리오 테스티노와 같은 전설적인 사진 작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카롤리나는 배꼽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 복부 질환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수술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결점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개성의 상징으로 포용하며 당신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빛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카롤리나는 가족, 웰니스, 균형 잡힌 삶에 집중하며 자기 사랑과 수용의 메시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들에 영감을 받으셨나요? 회복력과 창의성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보시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1985년 드문 질병인 두개골 상악형 DY 플라시아를 앓고 있던 젊은 로키 데니스는 영화 막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영화에서 에릭 스톨츠는 로키를, 가수이자 여배우인 셰르는 그의 헌신적인 어머니인 러스티 데니스를 연기했습니다. 영화는 로키의 회복력과 성취 여정, 그리고 가족의 깊은 사랑과 지원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로키의 질병은 특징적인 얼굴을 형성했지만 그것이 그를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지능, 따뜻함, 그리고 불굴의 결단력은 그의 진정한 특징이었습니다. 사회적 낙인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로키는 자신의 외모와 관련된 도전에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그는 내 얼굴이 불편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떠날 수 있지만 나는 내 얼굴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며 유머와 개방성을 통해 장벽을 허물고 수용을 촉진했습니다. 로키는 사회적 기대를 뛰어넘어 학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올리며 명예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내면의 힘이 신체적 도전을 초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에 겪은 도전이 전설적인 할리우드 경력을 형성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다음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밝혀봅시다. 앤디 가르시아는 쿠박의 미국인 배우로 그의 놀라운 경력과 영감을 주는 인생 여정으로 널리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의 초기 삶에 대한 덜 알려진 측면도 있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는 태어날 때 독특한 의학적 도전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기 장애에도 불구하고 가르시아는 연기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며 뛰어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할리우드에서 라틴계 배우들이 흔히 겪는 고정관념에 맞추라는 압박을 넘어서 같은 영화에서 아이코닉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68세인 가르시아는 마이애미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1982년부터 마리, 위 로리토, 가르시아와 결혼하여 자녀들과 함께 만족스러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앤디의 결단력은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대가 단지 공연의 장소만 아니라 고통을 극복하는 무대가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인물의 이야기는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스티븐 타일러, 에어로스미스의 전설적인 리드싱어는 그의 높은 에너지 무대 존재감과 Walk This Way라는 상징적인 구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록스타 라이프 스타일은 그의 몸에, 특히 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2년 타일러는 모튼 신경종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고백했는데 이는 발가락 사이에서 신경이 압박되어 발생하며 무대에서 신는 꽉 끼는 신발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는 투어를 줄이고 건강에 집중하기 위해 의심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회복력에 감탄하며 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현재 70대인 타일러는 여전히 그의 음악, 자선 활동, 가족에 대한 헌신으로 영감을 주고 있으며 인간, 정신의 강인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은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차이가 숨겨져 있지 않고 그것을 화면에서 세상과 함께 포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다음 영감을 주는 인물을 살펴봅시다. 제인 시모어는에서 미켈라 퀸 역으로 잘 알려진 사랑받는 여배우입니다. 그녀는 영화와 텔레비전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았지만 그녀의 아이코닉한 역할 뒤에는 몇 가지 독특한 신체적 특성이 있습니다. 제인은 태어날 때 손가락이 융합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제인은 자신의 상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받아들이며 우아함과 함께 이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통합하여 살았습니다. 그녀의 회복력은 그녀가 오랜 경력 동안 사랑받는 인물이 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제인은 스크린과 무대에서 수많은 성공적인 작품에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연기 외에도 그녀는 인기 있는 보석 라인과 인테리어 디자인 컬렉션을 포함한 기업 활동을 벌였습니다. 예술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자주 전시회와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에서 잘 드러납니다. 제인의 우아함은 그녀가 하는 모든 일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특징이 너무 독특해서 전 세계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음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메간 폭스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여배우이자 모델 중 한 명으로 와와 같은 영화에서의 매혹적인 연기로 뛰어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유명세 외에도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의 엄지손가락입니다. 이 손가락은 타입 D라는 상태로 인해 약간 짧고 넓습니다. 이 드문 유전적 특징은 그녀의 엄지손가락의 독특한 모양을 만들어 그녀의 개성 있는 면모로
흥미로운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특징에 대해 대중의 호기심이 있긴 했지만 메간 폭스는 여전히 아름다움과 재능으로 액션 영화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과 성공은 이러한 차이가 경력에 전혀 방해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에 대한 헌신과 진정성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계속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메간의 자신감은 우리에게 개성이 특별함을 만든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런데 만약 어린 시절의 사고가 당신에게 단순한 흉터를 남긴 것이 아니라 희망의 유산을 남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잊을 수 없는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매튜 페리는 에서 챈들러 빅 역할로 사랑받는 배우로 수백만 명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른쪽 중지 손가락 일부가 3살 때 사고로 없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뛰어난 성공을 거두었고 의 에피소드 중 챈들러가 발가락을 잃는 스토리라인에서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유머 뒤에는 알코올과 진통제 의존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14차례 이상의 의료 시술과 긴 병원 생활을 견뎌낸 용기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의 회고록에서 그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은 여정을 공유하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2023년 10월 28일 매튜는 54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지만 그의 회복력과 영감을 주는 인물로서의 유산은 계속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매튜의 이야기는 회복력과 유머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믿을 수 없는 한계를 유산으로 바꾸어 세대들을 영감을 주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티 브라운은 1932년 더블린에서 태어났으며 뇌성마비로 인한 큰 도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상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가 유일하게 제어할 수 있던 왼발을 이용해 5살의 첫 번째 글자를 썼고 이것은 그가 작가이자 화가로서의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변함없는 지원을 받아 브라운은 스스로 읽고 쓰는 법을 배우며 1954년 그의 회고록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1989년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주연한 영화로 제작되어 그의 회복력과 창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생동감 넘치는 그림과 소설들, 예를 들어 는 고통과 유머, 희망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며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했습니다. 브라운의 작품은 수백만 명,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신체적 도전이 인간 정신을 제한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브라운은 한번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필요했던 것은 연민이 아니라 이해였다. 그의 유산은 결단력과 창의력이 펼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상기시켜줍니다. 결단력과 개성의 숨겨진 이야기를 더 알고 싶으신가요?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두면 영감을 주는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보세요. 우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어떤 나라를 탐험할지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